제가 이제 분양권 투자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성공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막 이런 거 재밌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분양권 시장은 예전과는 좀 달라요. 왜냐면 전매 제한이 있어가지고 전매가 안 돼요. 안 되는 단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매되는 단지는 일부 지방, 사실 좀 솔직하게 말하면 비인기지요? 이런 단지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프리미엄이 막 형성돼요. 500, 1000, 막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옛날로 따지면 잘 쳐다보지 않는 단지인데 이게 전매할 수 있는 단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예전에 어떤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렇게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무의미하다. 그래서 어떤 좀 성공적인 분양권 투자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성공 시나리오를 한번 제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분양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첫 번째는 청약입니다. 제일 쉬운 거는. 근데 내가 청약을 해서 당첨되는 게 가장 성공되는 시나리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냥 매매를 할 수 있으면 매매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매매를 할 때는 입지 분석, 단지 분석,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흘러갈 것인가, 이런 부동산의 흐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투자인데, 이 미분양 투자는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당연히. 예전에 뭐 평택이라든지 저희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뭐 울산도 마찬가지 거고, 대구, 이런 미분양이 많았던, 뭐 부산, 서울 같은 경우도 16년도, 17년도 이럴 때 뭐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과감하게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왔던 사람과 과거의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기는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야 확신이 들었던 사람들은 미분양 투자를 과감하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부동산 흐름이 바뀌고 이제 시세가 좀 올라갔을 때는 이 미분양 투자가 굉장히 기회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그런 분석도 없이 미분양 투자는 진짜 기회래. 그래서 나는 아무런 그런 분석과 공부 없이 미분양 투자를 했다면 실패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입지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공 시나리오를 본다면 청약, 그냥 분양권 매매, 그리고 미분양 투자 이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청약을 당첨되는 시나리오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무주택자는 특공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에게 맞는 특공이 어떤 건지 요건별로 갖추어서 어떤 요건이 갖춰졌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특공에 청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공공분양하는 아파트라든지 85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공급을 청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청약제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추첨제보다는 가점제, 그 가점제에서는 추첨제도 한다면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 우선 제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좀 높아요. 확률이.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특별 공급이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특별 공급이 안 된다면 공공분양하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1주택자라면 이제 주택 처분 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주택 처분 조건을 썼다면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택 처분 조건을 쓰면 나중에 입주 지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처분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약 취소나 아니면 벌금 같은 게 이게 물을 수 있어요. 다주택자라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막 넣으셔야 돼요. 청약 가능한 단지는. 그래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단지를 공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점제보다는 추첨제 비율이 많아요. 말 그대로 그냥 뽑기예요, 뽑기. 이 뽑기가 많으니까 뽑기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운 좋으면 당첨되는 거죠. 이제 그런 틈새 전략을 조금 짜셔야 돼요. 그래서 무순위 청약을 한다든지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비관심 단지 이런 데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분양권을 내가 매매한다면 실거주의 목적이라면 진짜 거주 환경이 좋은 단지를 가셔야 돼요. 내가 거주의 목적이라 무조건 나는 거주의 목적이야. 그러면 내가 살기 좋은 게 최고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생활 패턴, 내 생활 환경, 회사가 가까웠거나 아니면 내
내 자녀라든지 내 가족이 생활을 좀 거주 환경이 좋은 그런 곳, 공원이 가깝다든지 아니면 상권이 가깝다든지 이런 내 생활 패턴과 생활 환경에 맞는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투자가 목적이다 이런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단지 분석, 지역 분석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분석을 하셔가지고 분양가가 어떻고 프리미엄이 어떤지 내 안전마진이 얼마인지 철저하게 투자자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단 하나입니다. 현재 자금력에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단지, 가장 좋은 지역의 가장 좋은 단지 이걸 선택하시면 정말 후회 없을 겁니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미분양은 제가 말씀드렸죠. 미분양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분석도 많이 하셔야 되고 미분양이 왜 발생되는지 일단 파악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뭐 부동산의 흐름의 문제인지 아니면 분양가가 단순히 높아서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하셨으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역 분석, 입지 분석, 단지 분석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하셔가지고 이 미분양을 내가 선택을 하셨다면 혹시나 입주까지 가야 될 상황이라면 이 자금력을 좀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미분양 추이를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이렇게 멘탈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미분양이 양날의 검이라고 했죠. 흔들릴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좀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분양의 이 양면성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공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양권이 당첨이 되거나 혹은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를 했어요. 어쨌든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등기를 하겠죠. 이 등기하는 시점에 내가 입주를 하든 임대를 하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입주를 한다면 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높아져서 이 단지 아파트가 높아져서 나중에 입주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죠? 뭐 대출 없이 사시는 분들은 거의 적으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굉장히 높게 상승이 돼서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당장은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임대를 놓는다. 그렇다면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게 상승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를 놓는다면 주변 시세, 주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게 상승이 되어서 전세가가 그냥 분양가를 상회하는 거죠. 제일 좋은 시나리오로. 혹은 분양가만큼 올라온 거겠죠. 그러면 저는 이 분양권을 샀을 때 계약금이나 혹은 계약금 플러스 프리미엄밖에 들지 않은 정도가 가장 최상의 성공 시나리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입주를 하든 투자를 하든 내 돈이 안 들어야 가장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야 투자 수익도 높아질 수 있고 저는 생각했을 때 성공 시나리오는 입주를 했을 때 혹은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분양권 투자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지를 이렇게 가능한 단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단지, 전세가 비율이 나중에 높을 단지, 그 말은 뭐냐? 시세가 오를 단지를 찾는 게 분양권의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시나리오겠죠. 그죠?